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최면 상담사 강민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펜타힐링 시즌2에 그 심리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환자들이 여러 가지 심리 문제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 사연을 막 여러 가지를 보내오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좀 치료봤습니다. 네. 정말 이 심리 문제가 정말 이 만성 피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연을 한번 제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대로 진료실에서 받아가지고 온 거니까요. 아마 좀 현장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우리 해피지영 씨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사연 1, 화병.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26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부모님 말씀에 모두 따르는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어떤 요구를 해도 다 시댁 뜻에 맞췄는데 그동안 고맙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네요. 모든 상황에서 제가 참는 게 시댁 식구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시댁만 가면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참고만 살아서 그런지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탈이 나고 피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심한 부신피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참고 살아서 화병이 난 걸까요? 화병의 원인이 참고 살았기 때문이라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참지 않으면 시댁이나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 텐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제가 참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거 굉장히 많은. 네. 이게 뭐 보통 이제 이거 시댁 아니면 네. 남편 아니면 하여튼 뭐 그쪽에서 결혼해가지고 네. 오는 그런 화병이 그냥 막 꾹꾹 눌러놓은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들을 때 참 뭐를 해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얘기 들어드리는 거 외에 네.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참 평생 궁금하던 바였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소장님 그 사무실에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사연으로 상담실 정말 많이 들어오시죠. 그치, 이거 참아야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참아야 되는 거냐?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안 볼 수 없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포장지부터 풀어야 돼요. 포장지? 네. 포장지? 네. 포장이 돼 있다. 예. 이게 이 사연의 내용을 보면 사실 진짜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의아해 하실 텐데 네. 이분 딴에는 이게 내 진짜 문제인데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문제를 감싸고 있는 표면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주를 이뤄요. 그러니까 문제는 포장지다? 네. 진짜 문제는 없다. 이분이 이제 요약하면 이렇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계속 치여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좀 속된 말로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서 이제 장탈 나고 피부 뒤집어지고 그래서 뭐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심한 부신 피로라고 하고 그거를 화병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화병의 원인이 시댁 식구들한테 너무 이렇게 끌려다니듯이 살아서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되게 그럴싸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예. 그래서 마치 인과관계가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 아니었으면 내가 이럴 일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뉘앙스죠. 예. 실제로는 이 사연 속에는 증상만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과관계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아내기는 사실 너무 어렵고요. 네. 다 상관관계들 뿐인데 그마저도 증상들만 보글보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비유를 하면 이래요.
이제 어떤 환자분이 치과에 딱 왔는데 제가 음식을 오른쪽으로만 씹다 보니까 얼굴 좌우대칭이 완전 삐뚤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사연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물리적이지가 않고 뭔가 사람 마음의 상호작용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방금 제가 비유를 든 거랑 달라 보여요. 근데 따지고 보면 참느라 저 탈났어요.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비유 음식을 오른쪽으로만 씹다 보니까 얼굴이 삐뚤어졌어요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치과에서는 의사 왼쪽으로도 선생님이 씹고. 예, 뭐라고 물어볼까요? 왜 왼쪽으로는 안 씹냐고요? 그죠? 그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참아버릇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탈났어요. 근데 보면 첫 줄에 며느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부모님 때문이라고 여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참고 신유이가 어떤 요구에도 다 시댁 뜻에 이제 맞췄다라고 하는데, 네.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시부모님이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었어요. 예, 실제로. 며느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네, 맞아요. 그 아마 이 사연 속의 시댁 분들도 어. 똑같은, 야, 진짜 내가 억울해가지고 내 얘기 해볼까? 이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아까 제가 비유를 든 것처럼 음식을 한쪽으로 씹다 보니까 얼굴이 삐뚤어졌어요랑 사실상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연들이 또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행위가 일어나고 그 행위에 대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행위마저도 엄밀히 말하면 증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에는 이제 결혼해서 애초부터 시부모님이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반발하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님 하면서 사실 숙이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본인 마음속에서 이미 대들지 마. 그냥 그러겠다고 해. 라고 속삭이던 자아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작점은 사실 본인 마음속에 있는데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시어머니가 어떤 욕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너무 예스맨들이 사실은 갑자기 이 몸에 병도 생기고 그런 게 안 좋다는 게 많다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막 무슨 돌발적인 그런 것도 많고 너무 예스맨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막 극단적이진 않은데도 자기 생각이 어떤지를 자꾸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우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난 솔직히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스맨이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는 예스라고 했어. 근데 뒤돌아서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제부터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럴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대상자를 그 직접적인 당사자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당사자 앞에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 그렇죠. 이분은 이제 며느리 된 입장에서 이제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이래야 돼. 그럴 때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들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대개는 그렇게 못하죠. 분란이 일어나는 거를 정확히는 본인이 주체가 돼서 분란을 일으키는 걸 꺼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예스맨이 된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있어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보면은 그 예스 하는 게 또 예. 예스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또 다른 걸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더라고요. 예.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면 예. 나한테 또 오는 게 있으니까 또 잘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그런 게 있죠.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예스를 하면서 또 음. 속으로는 또 이제 또 자아가 분열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미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분열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아라는 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하나의 자아 이런 개념은 정말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렇게 믿고들 살았는데 이미 프로이트 때부터 알았어요. 자아는 사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다면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는 걸 알았고
지금은 학자들이 수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증을 했어요. 그래서 자아의 다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되게 다면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서 엄밀히 말하면 분열이 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건반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시부모님 말씀에 고가워도 따라야 돼 라는 소리를 내는 건반이 있고, 그래도 그렇지, 아 저건 너무 아닌데 라고 소리 내는 건반이 있고, 야 뒤집어 버려 이렇게 말하는 건반도 마음속에는 다 있어요. 근데 그냥 참고 넘어가 하는 애가 소리를 엄청 세게 내다 보니까 다른 애들 소리가 다 묻혀버리는 거죠, 마음에서. 그러면 참는 건반 자체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이 마음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거네요. 그쵸. 계속 불협화음을 일으키잖아요. 불편을 일으키고. 걔가 거의 이제 독재를 하는 셈이니까요, 마음속에서. 앞에서 이제 털어놓고 얘기를 갖다 그냥 훌훌훌 얘기를 하면은 그 보면 사람이 이렇게 따로 뒤가 돌아서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거나 네. 탈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건강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자꾸 참는 것들이 큰 병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 보면은 뭐 검사했는데 이렇게 암이 나와서 조기 발견해서 막 수술하고 오셨는데 남자분인데 자기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나쁜 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인스턴트도 안 먹고 너무 억울하다고. 근데 물어보면 네. 맨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뭔가 참고 아하. 사셨어요. 그랬구나. 네. 톡식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톡식 마인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면 근데 보면은 시어머니랑 나랑 예를 들어서 안 맞는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제일 시어머니 옛날에 있으실까? 독일 시어머니? 없었어요. 독일 시어머니? 너무 되게 좋았던 게 아무도 없었어요. 독일 시어머니는 여행 만나려고 갔는데 독일에 도착했는데 아프시다 그래서 갔는데 독일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래 좀 슬픈 일인데 전 한 번도 그런 시댁 식구의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아니 근데 이게 꼭 시댁 문제가 아니라 남편 문제도 이거 똑같아요. 맞아요. 네. 똑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참 내가 결혼해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데 나는 참 결혼 잘했다고 생각한다.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또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그거 사람의 관점 차이인가? 아니면은 안 좋은 점을 좀 부각을 해서 보는 건가? 분명히 제가 100% 다 못나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쁘게 봐줄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걸 안 보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예. 굉장한 희생을 했다고 저를 위해서 굉장한 희생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그 희생에 대해서 정말 내가 깊이 감사를 표한다 하면서 한번 안아줬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러니까 참을 게 없는 게 진짜 참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참으면 네. 나중에 뭔가 이렇게 점점 눈덩이처럼 뭐가 불어올라서 뭐가 일이 예. 딱 돌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렇죠. 이게 부부도 보면은 자주 싸우는 부부는 잘 안 헤어지고 그러니까 잘 좋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딱 갑자기 헤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멀쩡한 듯 보이다가 이렇게 짜자작. 안에서 그게 무슨 눈덩이가 불어나는지. 예. 근데 참을 게 없는 게 가장 잘 참는 거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표현이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네. 트러블을 그러면 결국 거기에로 가는 건가요? 그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그 네.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에서 그런 셈이죠.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본인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자신을 봐야 된다. 이 사연에서는 표면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시댁 식구들하고의 관계에서 나는 을이고 시댁 식구들은 갑이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의 갑질에 나는 지금 피해를 입었다. 화병이라는 게 내 몸을 괴롭히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시댁 식구들의 갑질에
어느 정도는 이제 사실 알게 모르게 동조가 일어난 거거든요. 본인 마음속에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자칫하면 이제 그래 내 탓이야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내 탓이야. 본인에게 문제가 있고 본인이 잘못한 걸로 오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예요. 여기서 본인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건 흔히 우리가 감정이니 생각이니 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생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더 가깝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건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 본인이 그래 뭐 시댁 식구들이 갑질하는 거 내가 참고 넘겨야지 그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속에서 사건처럼. 그 사건에 자신이 피해를 입은 거고요. 아니 그러면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하자고 했을 때 네. 그게 내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 그 순간에 이제 느끼긴 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생각도 들 거고요. 그랬을 때 마음속에서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싫은 내색을 해야 되는 건가? 또 말로 저는 오늘은 가기 싫어요. 뭐 저는 빠질래요. 시누이들은 뭐예요? 시누이들 좀 시키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데 그것만이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하지 않아도 자기 빈 종이에다가 자기 생각을 적어도 되고요. 벽에다 얘기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 방법을 알려주면 그게 다 복장이 터져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사자 앞에서 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직성이 풀렸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라거나 아니면 굳이 자기가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번번이 이제 참아 넘어갔던 건데 아예 말을 안 하고 참거나 아니면은 대놓고 말하거나 두 가지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말이라는 건 어디서든 어디다가든 누구 앞에서든 말이라는 건 그냥 뱉으면 마음에 더 이상 안 남거든요. 마치 EFT에서 예. 이걸 갖다가 지금 좀 네.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날려보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자기 마음의 어떤 틀? 안경? 그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배설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좋아요. 신체적인 배설은 우리가 어쨌든 한 서너 살 때 기저귀 뗀 이후부터는 이젠 거의 어른들처럼 거의 명을 다할 때까지 웬만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면 화장실로 가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아무 데서나 또 변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변기라는 도구를 또 사용을 해요. 똑같거든요. 우리 마음의 배설물도 동일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시댁 식구들한테 치여서 정말 마음에 쌓인 게 많은데 억하심정이 많고 할 말이 많은데 당사자들 앞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배설물과 같아서 그거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비공개로 글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해도 좋아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뭐 누가 뭐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윗사람이나 뭐 연세 드신 분이나 뭐 시어머니가 그렇게 되면 예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고 답변 시원하게 드리고 근데 오늘요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네. 예 어머니 대답은 딱 해놓고 네. 나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네. 행동을 한다. 맞아요. 그것도 그것도 하나 좋아요. 방법이라고 네, 하던데요. 그것도 좋아요. 아, 네, 꽤 슬기로운 이제 대화법 그러면 중에 아주 하나죠. 시원하게 아이고 얘가 참 대답 잘하네.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네. 아이고 뭔 일이 생겨서 못 오는가 보다 이렇게 그런 그쵸. 것도 한 가지 제가 들은 팁이에요. 좋다. 좋은 팁이네요. 네. 접수는 하되 처리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접근하고 처리 안 하는지. 근데 네. 그때 이거 아닌데 하면서 막 마음에서 막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안에서 막 대립을 일으켜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속병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예 어머니 이게 딱 하고 예 아버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근데요 이거 오늘 길이 미끄러가지고 좀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뭐 애가 뭐 너무 좀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막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맞아요.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다. 예, 그것도 방법이죠. 그런 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어디서? 그거 이제 실시간으로 좀 그렇게 해주면은 좋고요. 네.
그리고 쌓여있는 애들은 이제 찾아가서 저기요, 좀 만져봐봐요. 이러면서 제가 한 10년 묵은 거 이제부터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봐봐요. 보통은 사실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 사람들 더 이상 안 본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마음 먹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차라리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냥 의자나 쿠션이나 베개 같은 거 딱 세워두고 이제 시부모님, 시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내는 거, 이게 사실 의외로 그거는 괜찮은 어떤 방법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어떤 그 명칭이 있나요? 그런 방법이? 이게 이제 게스탈트 치료 쪽에 비니자 기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남은 볏짚 인형을 이렇게 세 개를 해놓고 여기는 하나는 시아버지, 네. 하나는 시어머니, 네. 하나는 뭐 남편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해놓고 네. 이제 하는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쵸. 뭐 응용 보조는 이제 거기다 뭐 막 때릴 저기 수도 이쑤시개를 있고 막. 이쑤시개를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건 옵션이지만 뭐 그렇게 옵션. 해줘도 상관은 없죠. 그런 것도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예. 볏짚 인형에다가 막 이쑤시개를 막 하고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연극 치료나 이런데 심리극 하는 데서는 이렇게 유연한 몽둥이 혹은 뭐 이렇게 그 호수 같은 걸 이제 딱 마련을 해놓고 그걸 몽둥이 삼아 쿠션을 때리는 행위를 시키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좀 속에 쌓여있던 것들을 풀어낼 수 있게. 쿠션 시부모님, 예. 쿠션 어머니. 뻑뻑 소리가 나잖아요, 호수로 이렇게 때릴 때. 그래서 이제 그 사운드로 좀 속이 뻥뻥 뚫리게끔. 근데 이렇게 그냥 해보지 않고 얘기만 딱 들었을 때는 솔직히 다 부질없어 보여요. 반드시 당사자와 뭔가 내 마음속에 쌓인 걸 풀어야만 된다라고들 여기는데, 네.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이제 배설의 개념으로 혼자 비공개로 아니면은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별도의 상담 공간 같은 그런 별도의 공간에서 자기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누군가한테 내가 화를 많이 당해서 예. 쌓여 있다. 아니면 그 사람과 의견 대립이 있는데 많이 참아가지고 음. 내가 속병이 났다 이렇게 네. 생각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배설하면 된다. 그렇죠. 혼자서 배설만 해도 그게 치유될 수 있다. 예. 이게 지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배설 개념을 말씀드린 이유가 어차피 마음속에 쌓이는 배설물은 신체적인 배설물과 같아요. 아무리 오가닉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설물은 생겨요. 아무리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생각하고 살아도 마음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배설물들이 쌓여요. 근데 하물며 갑질하는 시댁 식구들 상대하느라고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나 분노, 부당함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진짜 아주 안 좋은 음식, 심지어 상한 음식 먹고 속탈이 난 경우와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가서 먹은 음식 때문에 너무 맵고 짜고 해서 내가 속이 뒤틀려서 지금 막 폭풍설사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방에 가서 폭풍설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무리 진짜 꼭지가 돌아도 똑같아요. 내 마음속의 배설물이 시댁 식구들에게 치여서 생긴 거라 할지라도 그게 진짜 문제고 그게 더 뭐 속에 있는 뭐 내용물이 없는 그게 전부라 할지라도 어쨌든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거를 쏟아낼 때는 혼자 비공개, 신체적인 배설 행위와 동일하게 정서적인 배설 행위를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지금까지는 참고 넘겼다는 건 심리적인 변비 상태로 지내왔다는 것과 심리적 변비. 네. 이거 좋은 얘기네. 심리적 변비. 그러면 그렇게 혼자 그런 걸 배설을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싫으면 싫다고 자기의 표현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앞으로도 대놓고는 싫으면 싫다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그게 어디 안 가거든요. 그렇게 어떤 그걸 뭐 예스맨 스타일 내지는 예스맨 기질이라고 부른다면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자신의 마치 메인 정체성처럼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까지는 분명히 그만한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맥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맥락은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게 어지간히 자신이 그거를 자각하고 또 거기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배설 행위를 하고 하는 여차저차한 어떤 치유적인 액션들을 취하지 않는 한은
개인적인 맥락은 아마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실컷 심리적인 배설 행위를 하고 나서도 또 막상 시댁 식구들이 갑질을 할 때, 시누이가 뭔가 요구를 할 때 지가 하면 될 거 왜 날 시키지? 이럴 때 네. 시누이 네가 하세요 라는 말을 차마 못하죠. 또 아, 네 그래요 아가씨 하면서 또 자신이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생긴 것도 배설하는 걸 또 별도로 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무슨 명상 같은 걸 다닐 때 네. 그때 그 옛날에 그 라지니시 명상 음. 센터를 갔더니 명상하기 전에 그 다이나믹 명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차분히 앉아서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막 손을 막 이렇게 털고 막 음. 호흡 빨리게 하고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음. 하고 이제 중간에 시간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안에서 있는 모든 그 것들을 다 쏟아낼 정도로 뭐 소리 지르기? 소리도 괜찮고 행동도 괜찮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 했는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막 누워서 막 누워가지고 무슨 뒤집어진 바퀴벌레처럼 막 경련을 하고 막 울고 본인 소리 지르다 울고 막 그런 걸 하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 약간 좀 미친 사람들이 네.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마음이 편해지고. 카타르시스.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걸 언제 느꼈냐면 그 제가 취미가 스카이다이빙인데 우와. 하늘에 떨어질 때 막 그 이게 알렌? 막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조금 네. 이제 떨어져도 별로 이렇게 감흥이. 소리를 좀 덜 내는데 아. 자꾸 높이 올라오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있어요. 아. 근데 와. 떨어질 때 처음에 네. 한두 번 할 때는 보니까 와 소리를 내면서 이게 자연낙하가 54초인가? 한 네. 1분을 자연낙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3개월 동안 몸이 굉장히 아프다는 것 같아. 와. 짱.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한풀이 했네. 그러게요. 예. 맞아요. 그걸로 한풀이 했네. 3개월을 가서 진짜 오래 그러니까요. 갔다. 좋다 와. 완전. 그러면 이제 그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식으로 이런 시어머니가 네. 어떻게 해라 했을 때 예. 어떻게 되냐. 일단 즉석에서는 예, 어머니. 예 어머니 하고 이제 흔쾌히 접수하고 예 처리할지 말지 이제 물론 그날의 컨디션이 좀 좌우를 할 텐데요. 컨디션이 좋으면 실시간으로도 꽤 적절한 대처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흔쾌히 일단 접수를 하고 네 어머니 하고 근데 오늘은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쓱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컨디션이 좀 받침이 돼주면 그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마음속에서 그 위축된 상태로 대면을 하고 있다면 예 어머니 오늘은 안 되겠네요. 이 말 자체가 안 나오고 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뉘앙스 자체가 이게 마지못해 복종하는 모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어쩔 수 없어요. 컨디션이 그런 걸. 그래서 컨디션이 그럴 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되 그렇게 해서 또 뭔가 마음속에 배설물이 쌓였다 싶으면은 반드시 그거를 우리가 사실 신체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그날 배설을 해주면 어떻게 배설을 어떻게 해요? 심리적 병. 가장 좋은 건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 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이런 감정이 들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왕이면 정리하지 마시고 두서 찾지 마시고 두서 없이 예. 우리가 지금 2018년 계획 없이 하는 것처럼 그죠. 예. 두서 없이 그냥 두서 없이 엉망진창으로 막 날 것 그대로 그리고 이왕이면 최대한 찌질해지셔야 돼요. 찌질해져야 된다. 예. 자기 자신 솔직하게. 그죠. 그래서 잠시 요갈게요. 어. 아니 이 쌍놈의 내편네는 내가 그렇게 만만해?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막 쓴다. 그리고 예. 어머니 앞에서는 예 어머니 네, 어머니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사실 저도 예. 우리 부모님이 한테 뭐 일 있으면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트러블이 일어나는 게 그쵸. 뻔하니까 예.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나서 이제 행동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서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대답을 그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예. 뭐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예. 일단 예 어머니 한 다음에 이제 행동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앙금이 남아 있으면 막 네. 두서 없이 막 쓴다. 예. 막 진짜 예. 하면서 막 써가지고 남겨서 한다. 쓰면 그쵸. 시원해져요? 거기다가 이제 예.
남기고 안 되면 또 그걸 얘기하면서 EFT 해주면은 또 좀 이렇게 감정 설거지가 풀리는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이런 방법들 몇 가지를 몇 가지 나왔네요. 그래도 네. 몇 가지 아니, 진짜 궁금한데 이렇게 오셔가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그렇게 실전해서 다들 좋아지셨다고 했나요? 어떤가요? 진짜 궁금해요. 이 정도로 나아지면 사실 정말 감사한 경우고요. 네. 대개는 이제 그날은 네. 아 그렇게 하면 돼요 하고 이렇게 막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 찢어버리시면 됩니다. 뭐 태우셔도 되고 그냥 구겨서 버리셔도 되고 대신 써놓고 자기가 써놔도 뭐라고 썼는지 모르게 그냥 막 정신없이 휘갈겨 쓰시면은 누가 찢어놓은 거 구겨놓은 거 봐도 모르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긴가민가 하면서 돌아가요. 네. 그리고 한 열에 7명, 6명 정도는 하세요. 네. 실제로 써봐요. 네. 써보고 뭐 좀 속이 풀리는 것 같네 이렇게 이제 느껴요. 네. 근데 그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그거를 매일 진짜 써줘요. 그분들은 피드백이 확실해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러면서. 대박. 예.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맺힌 분들 화병은 전부 다 그 막 글을 써라. 예. 거기다 꿀을 발라주면 좋아요. 쓸 때. 네. 욕을 써주시는 거예요. 욕. 예. 아주 신랄한 욕을. 욕이 꿀이다. 예. 욕은 꿀이다. 예. 네. 오늘의 결론은 욕은 꿀이다. 예. 되게 대박이다. 예. 매일 쓰면 대박이다. 그렇죠. 욕이 그러니까 꿀이다. 자주자주 열심히 한 사람은 대박이라고 그 예. 사람 앞에서 뭘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다. 그쵸. 자기 스스로 마음의 변비니까 심리적 변비니까 스스로 글을 쓰든지 땅을 파고 소리를 치든지 거기다가 꿀을 갖다가 해주면 좋다. 예. 이건 좋은 예. 오늘 그렇죠. 면상에다 하고 싶은 말들을 쫙 쓰고 오늘 뭔가 좀 쓰고 자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네. 또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꿀을 막 발라가면서 글을 쓰실 것 같아요. 예. 꿀 많이 발라주실수록 예, 좋아요. 알겠습니다. 꿀 많이 제가 바르게 네. 또 이제 진료실에서도 많이 해보고요. 네. 저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이거가 어떤지 또 막히는 부분 있으면 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모든 화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